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해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연금저축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거 20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 요즘은 연금저축 계좌라고도 부르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에서 굳이 선호하는 걸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을 해서 거기에 ETF를 담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연금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취업할 때까지는 소득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죠. 이때는 뭐 부모님이 벌어주신 돈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드디어 나에게도 용돈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다 쓰면 안 되죠. 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일부는 좀 떼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때 은퇴 생활을 할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올 게 없습니다. 돈 들어올 게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은퇴 생활 이후에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걸 언제 준비하냐? 돈을 벌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을 떼어놨다가 연금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다른 그래프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월급이라는 게 있는데 월급에서 일부는 우리가 생활비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는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 중에서도 뭐 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처럼 연금을 따로 떼어놓게 됩니다. 자, 우리가 떼어놓는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떼어놓은 돈을 금융사에 예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금융사에 예치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연금으로 쓰려고 떼어놓은 이 돈을 금리형에 놔둘 것이냐 투자형에 놔둘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좋냐 투자가 좋냐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사항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산 가치의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뭐 배추나 과자나 펀드나 ETF나 이런 거는 등락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과거의 신문 기사나 과거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 버스비가 뭐 300원이었다. 뭐 공중전화가 20원이었다. 뭐 과자가 지금은 2,500원 하는 게 그때는 500원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올라갈 때 혼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형 상품에 저축을 하고 뭐 적금을 가입하고 제형 저축을 가입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맞았었어요. 내가 위험을 테이킹하지 않아도 이자율이 막 8%, 10%, 15%, IMF 때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 25%짜리 은행 금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던 시대였었죠. 근데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연금을 떼놔서 금리형에 넣어놓거나 투자 형태에 넣어놓을 건데 자, 여기 금리 1번, 2번 투자형 여러분은 1번, 2번 어디에 넣어 놓으실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디에 넣어 놓으시겠습니까? 아마 뭐 대부분 1번이 아니라 2번에 돈을 넣고 싶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연금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투자라는 거는 수익도 있고 위험도 같이 있는 자산 집행 행위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성을 싫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인데 연금은 시작부터가 장기 투자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투자 방식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를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한테 하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더 많은 2번에다가 여기다가 투자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다 할까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투자는 너무 무섭다. 나는 수익이 없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지키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 요거를 1번이라고 봤을 때 이걸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난 장기 투자의 힘을 믿어.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은행보다는 금리를 조금은 더 주지만 그래봤자 뭐 지금 2%대고 향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게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014년, 2013년, 뭐 5년 전, 3년 전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고 이런 세제 혜택은 너무나 좋은데 이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기관 이전, 계약 이전이라고도 하죠. 기관 이전을 하고 싶다. 근데 과연 이게 하는 게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번은 연금저축보험 별로야. 기관 이전하는 게 좋아. 2번은 아니야, 그래도 뭐니 해도 연금은 안정성이 최고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전을 하는 게 좋냐 그냥 보험으로 두는 게 좋냐, 이거는 어차피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 이전을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냥 나는 뭐 수익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 연금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전하지 않고 연금으로 갖고 계시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성향 차이가 있다. 단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기간 이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 이전을 할 때 연금저축보험이 해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보는 건 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업비죠. 연금저축보험이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적은 거는 7%, 많은 거는 뭐 9%, 10%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기타 소득세는 뭐냐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꾸준히 가다가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전체 덩어리 큰 금액에서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금저축보험을 기간 이전하는 거는요, 해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해지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세는 신경 쓸 게 없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나 똑같은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기간 이전을 할 때 기타 소득세를 묻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없고요. 다만 보험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져간 거지 뭐 정부에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 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에 대한 비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업비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요거는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그냥 손해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여섯 번째 질문이긴 한데 보험 가입한 지 꽤 돼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회지 환급금 85%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거 10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전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해지 환급금이 85%라는 얘기는 사업비 때문에 저게 8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내 돈은 85%밖에 없는 거예요. 환급률이 85%라는 얘기는 내 돈이 연금저축보험에 들어있지만 100만 원을 넣었어도 이제 사업비 빠질 거 빠지고 한 85만 원만 내 상품에 들어있는 거고, 이 85만 원에 대해서만 복리이자가 그 공시율로 제공되는 복리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해지 환급금이 그냥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기간 이전을 할 때 이게 100%가 돼서 기간 이전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손해보는 거 없이 이전을 하면 일단 마음은 좀 편하죠. 근데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요. 85%에서 100%까지 환급률이 차려면 그 기간이 보통은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 3년이라고 보고 내가 이거를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85%에 대한 그 원금과 같은 돈에다가 내 돈이 85%라는 거예요, 지금. 내 돈에다가 공시이율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요 선택사항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상담 시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85%가 기다려서 100%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공시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적인 ETF나 이런 걸로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0%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다시 이어나가면 연금저축보험 기간 이전하면 해지해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기타소득세는 신경 쓸 게 없다. 같은 제도로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다라는 거고, 단 보험 사업비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이미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손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니체님은 7년 납입하고 98%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85%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7년, 8년 차 정도가 돼야 이제 100% 환급률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동안 투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 이전 시 연금저축보험이 해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간 이전할 때 납입한 원금만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이 넘어가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지 환급금이 넘어간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해지 환급금이 내 돈입니다. 네, 뭐 사업비고 뭐고 이런 건 이미 다 넘어갔고, 내 원금은 해지 환급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빼고 거기에다가 발생한 수익을 붙인 거, 요게 이제 해지 환급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이전할 때는 원금이니 이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전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질문. 이런 것도 되게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자, 연금저축보험 납입 기간이 내가 10년 납입을 계약을 해서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계약 이전을 하게 되면, 기간 이전을 하게 되면 1년만 더 내면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또 10년을 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사와 증권사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험사는 납입 기간 이 계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납이면 무조건 10년을 다 내셔야 되는 거죠. 그쵸? 중간에 안 내면 실효가 되는 거죠. 근데 증권사는 납입 기간이 계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동 이체 기간만 설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저축보험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전하면은 새롭게 더 10년 동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보험사는 납입기간이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증권사는 애초에 납입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납입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내겠어요, 5년 동안 내겠어요, 10년 동안 내겠어요, 보험사처럼 그런 걸 계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이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한 이후에는 납입을 하셔도 되고 납입을 안 하셔도 되고, 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납입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계약을 이전을 했다. 그러면 1년만 내고 나서 끝내도 되고, 아예 안 내도 되고, 한 5년 더 내면서 계속해서 세액공제 받아도 되고, 이 선택사항은 고객한테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금저축보험 납입기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납입 완료하고 이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요것도 네, 납입 완료하고 이전을 하시던, 네, 그냥 지금 이전하시던 별 차이 없다. 그리고 납입기간 1년밖에 안 남으셨다는 분들은 보통은 10년 납입기간에서 9년 내시고 1년 남으신 거라서 사업비도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큰 차이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55세 연금 개시로 되어 있는데 기관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개시가 똑같이 55세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똑같이 55세 이전됩니다. 네, 55세도 되고 좀 늦춰도 되고 뭐 그거는 선택사항을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